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원주지부 문지홍 지부장 모시고 채무조정제도 어떤 제도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중채무자 채무조정 오늘 상담하겠습니다. 채무 상환이 어려운 경우 또 연체는 없지만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전화는 11시 40분 전에 미리미리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원주지부 문지용 지부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과중채무자들의 채무조정 제도에 앞서서 여전히 이 보이스피싱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역시 뭐 어르신들이 많이 좀 당하시나요? 어떻습니까? 네, 어르신들이 많이 당하시는 편인데 예. 최근에는 이제 보이스피싱 수법이 많이 진화를 해가지고 젊은 층 연령에 계신 분들도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떤 경우 어떻게 좀 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최근에 이제 달라진 수법이라고 하면은 네. 보이스피싱 어플리케이션 악성 코드를 이용해가지고 네. 이제 보이스피싱범이 사기를 갖다가 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발신 전화를 갖다가 가로채는 수법이 대표적인 수법이라고 발신 전화를 가로챈다고요? 네. 이를테면 이제 예를 들어서 대출을 쌍금리로 이제 해주겠다라고 하는 문자나 전화를 해가지고 네. 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발신 전화에 대해서 이제 상대방이 이게 권한을 갖다가 허용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할 때 나오기는 하는데 소비자들이 그 내용을 자세하게 보지를 않고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거는 전화를 보이스피싱범이 이제 가로채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국민은행으로 전화를 했는데 네. 그 전화를 보이스피싱범이 받아가지고 국민은행을 사칭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의심스러운 경우가 있잖아요. 네. 도저히 이제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일단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으로 그 내용이 맞는지 여부를 갖다가 확인을 하는데 그 전화를 금융감독원으로 거는 전화를 또 보이스피싱범이 가로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이스피싱범이 하는 말이 네. 금융감독원에서도 확인 결과 맞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되고 내가 확인해 봤다. 예. 그래서 속절없이 당하는 당하는 경우가 많고 작년도에 이제 발생한 보이스피싱의 수법에 피해자의 90% 이상이 그 발신전화 가로채기 수법에 당하신 분들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핸드폰이나 이런 부분으로 뭔가를 설치를 할 때 권한 허용이 어떤 부분까지 되는지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발신 전화나 수신 전화에 대한 부분에 대한 권한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쌍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는 문자나 전화는 금융기관에서는 절대 보내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그런 전화나 문자가 오면은 대부분 사기를 갖다가 하기 위한 목적에서 보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고요. 무조건 예. 돈 보내라고 하는 건 보이스피싱이니까.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는 문자나 전화는 절대 믿으시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야, 이 은행 금융기관 또 금융감독원으로 거는 전화까지 가로채서 네. 맞다라고 네. 하니까 네.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이 보이스피싱도 아주 교묘화하고 지능화되다 보니까 아직도 많은 분들이 당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 특히 이제 부모님들 뭐 누가 돈 보내라고 하는 거 절대 보내서는 안 되고 또 젊은 층에서도 일단
돈이 절실히 아쉬우니까 이렇게 네. 저금리로 또 대출을 해준다고 하니까 혹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은행에서 절대 이런 문자 보내지 않는다는 거 좀 기억하시고 돈 보내라는 것은 절대 보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의심스러우면 정말 친한 사람에게 이거 창피해서 어떻게 물어보지 하지 마시고 가장 친한 친구나 뭐 형제나 또 좀 물어보고 상의를 좀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원주 지부 문지홍 지부장 모시고 개인 회생 또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고금리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또 연체는 없지만 고금리 대출로 또 어려운 경우 또 많은 그 고금리 대출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보이스피싱에 전화하지 마시고 지금 전화 주시면 이 채무조정 빚 좀 조정할 수 있고 이자도 좀 감면할 수 있고 원금 감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으니까 지금 전화 주셔서 상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 50원의 정보 이용료에는 문자 샵 8910으로 문자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이자는 많이 나가고 대출도 높고 원금은 갚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이렇게 이자도 많이 내고 있고 고금리 또 대출이 많은 경우 이 채무조정 제도가 있다는 것을 좀 아셔야 될 텐데 이 기회에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서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채무조정 제도는 크게 이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와 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인회생과 개인 파산 제도가 있습니다. 네. 신용회복위원회 이제 채무조정 제도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연체가 아직 되지 않았거나 연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연체가 30일이 경과하지 않은 분들이 신청하는 제도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연체가 이제 31일에서 연체가 90일 사이에 있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연체가 이제 90일이 넘어가신 분들이 이용하시는 제도가 있어요. 세 개의 제도가 이제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네. 먼저 연체가 되지 않았거나 연체가 30일 미만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신속 채무조정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 나가는데 금리를 낮추어 가지고 일반적인 카드 대출은 10% 정도까지 낮추고 그리고 이제 대부업체 대출은 15% 정도까지 낮추어서 조정을 길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최장 이제 10년간 분할해서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10년 동안요? 예, 예. 그리고 이제 6개월간은 변제 유예를 갖다 지원해가지고 6개월에는 이제 이자만 내고 6개월 이후부터 이제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 나가는 제도가 있고요. 네. 그리고 연체가 이제 30일이 넘어가면은 프리 워크아웃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제도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대부업체 대출이나 신용카드 대출로 최대 금리를 갖다 10% 정도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앞선 이제 신속 채무조정의 경우에는 금리를 15% 정도까지 낮추지만은 이 제도를 이용하시면 10% 정도로 이렇게 금리를 낮춰가지고 분할해서 갚아 나가실 수 있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상한 부담이 앞서 이제 말씀드린 신속 채무조정보다는 좀 적은 형태로 이자 부담이 많이 적나요? 5% 정도? 그래도 네. 10%면은 과중채무자에게 있어서 좀 최대 금리가 이제 10% 정도라는 거고요. 네. 실제로는 이제 원래 금리의 약정 금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가 있어요. 프리워크 같은 경우에는 신속 채무조정은 이제 절반 수준으로 낮추지는 못하고 통상적으로 한 10%에서 15% 정도로 낮추는 거고요. 이 프리워크아웃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금리가 예를 들어서 14%였다고 하면은 7%로 낮추어서 이제 조정을 50% 정도까지. 예, 절반으로 낮춰서 네. 이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연체가 이제 90일이 넘어가게 되면 소위 말하는 이제 신용불량이 등록되는 이제 케이스인데 연체가 90일이 넘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무조정할 때 이자를 내지 않는 걸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원금만 갚아 나가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제도 중에서는 제일 부담이 적은 제도가 연체가 이제 90일이 넘어가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원금 상환 채무 조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개인 워크아웃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부담을 줄일 수가 있고 이 제도의 경우에는 원금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감면이 가능할 수가 있어요. 이제 연체가 이제 조금 오래된 채무에 대해서는
최대 감면율을 갖다가 이제 70% 정도까지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원금을요? 예. 근데 이제 연체가 이제 많이 된 채무에 대해서고요. 그리고 네. 이제 다만 조건이 금융회사에서 상대방 금융회사 쪽에서 이제 감면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지만 조정이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연체가 이제 많이 오래되신 분들이시고 채무가 여러 군데 있는 분들은 최대 70%까지 이렇게 조정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신속채무 조정은 기간이 10년이라고 하셨죠? 최장으로 할 때 네, 그보다 최장. 예. 네, 그럼 프리워크아웃 제도는 몇 년까지? 프리워크아웃 제도도 최장 10년 기간 10년.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10년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네. 본인의 어떤 상한 능력에 맞춰 가지고 기간을 조정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10년. 예, 3년도 좋고 5년도 좋고 할 수 있는데 상한 기간이 짧게 되면 이제 부담이 많겠죠. 예, 월별로 내야 되는 돈이 이제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에 네. 이 대출이라고 하는 게 소주 채무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자를 완전히 감면하지 않는 프리워크아웃이나 신속 채무 조정의 경우에는 이자를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제 상환 기간이 길면 길수록 많이 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자는 항상 남아 있는 원금 잔액에 대해서 이자를 부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길면은 이제 원금이 갚아지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자로 나가는 총액이 많아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굳이 기간을 10년 이상 하실 필요는 없으신 거고. 빨리 좀 예. 부담이 많더라도 예. 일찍 끝내는 것이 예. 좋겠죠.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문지홍 지부장 모시고 채무조정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30일 이하 연체가 된 경우에는 신속채무 조정을 통해서 원금하고 이자 최대 10년까지 갚을 수 있고 프리워크아웃 제도는 연체가 32일 이상 89일까지 90일 이하 그리고 개인 워크아웃 제도는 연체가 3개월 이상 됐을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는 거. 네,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문지홍 지부장 모시고 개인회생, 과중채무자, 채무조정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 채무조정제도,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제도, 개인 워크아웃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요. 이 밖에 또 개인회생하고 파산 면책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건 어떤 제도인가요? 네, 이제 법원에서 운영하는 채무조정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개인회생 제도와 파산 제도가 있는데요. 네. 개인회생 제도와 파산 제도의 이제 목적은 직업불능, 그러니까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진 분들이 이 채무를 갖다가 이제 갚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면제를 해서 이제 뭐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이제 3년에서 5년 정도 변제를 갖다가 한 다음에 나머지 못 갚은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에 대한 상한 책임을 면제해주는 그런 제도이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 파산 제도는 이제 개인회생 같이 갚을 수 있는 소득 자체가 아예 없는 분들, 생활비 정도만 간신히 이렇게 보조를 받거나 뭐 그 정도의 수입이 있으신 분들
이제 대상으로 채무 자체에 대한 상환 책임을 처음부터 면제를 해주게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상담 전화 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궁금하신가요? 제가 그 라디오 지금 듣다가 네, 세무에 관련한 게 지금 나오길래 네, 네. 제가 지금 농협에 연체가 좀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 뭐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 전화드렸어요. 농협에 연체가 되어 있는 채무가 어떤 네. 종류의 채무이신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주택담보 지칠 때 주택한 거 조금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외상자재 뭐 이런 거죠, 뭐. 예상 자재 구입비를 갖다가 이제 농협에서 직접 대출을 받으셨던 거였어요. 그렇죠. 다 뭐 그런 거죠. 뭐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제 그게 이제 신용대출인 경우에 저희 쪽에서 조정이 일반적으로 가능하고요. 담보대출 네. 같은 경우에는 조정 자체가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대출 받았다고 하신 농협이 네. 단위 농협이신가요? 아니면 농협 그렇죠. 단위농협. 단위 농협에 신용대출 거예요, 거의가. 네. 신용대출은 이제 연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체가 30일이 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연체가 30일이 넘어가는 경우, 그다음 연체가 90일이 넘어가는 경우에 이제 나누어서 채무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연체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며칠 정도 연체가 되어 있으신가요? 제가 오늘 그 농협에서 뭐 쪽지 하나 받았어요. 네. 뭐 등록을 한다는 쪽지를 받아가지고. 네. 뭐 하나 지금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뭐. 아마 연체가 30일이 넘어가거나 이제 90일 사이에 있으신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신용관리 대상 뭐 등록을 한다고 안내장을 보냈어요. 네, 연체가 이제 90일이 넘어가면은 이제 연체 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마 그거에 대한 이제 안내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선생님 같은 경우에 아직 연체가 90일이 넘어가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 아직 안 넘었어요. 예. 연체가 이제 90일이 넘어가지 않았다고 하면은 신용채무에 대해서 프리 워크아웃이라고 해가지고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 나가는 제도를 신용회복위원회에 통해서 이제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신용회복위원회 방문하시려고 하면 1,600번에 5,500번으로 미리 예약하시고 이렇게. 제가 지금 일을 하다가 지금 전화한 거라서 연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네. 신용회복위원회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대표번호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회복위원회. 예. 그리고 이제 예약을 하시고 방문하시면은 더 상세하게 저희가 상담하고 접수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원주에 있나요? 예, 원주에도 있습니다. 시청 앞에 있습니다. 원주 시청 앞에요? 네. 한번 가봐야 되겠네. 네. 그냥 연체 계속 두시지 마시고 이거 신용회복위원회 방문하시면 뭐 이자도 좀 감면할 수 있고요. 원금 감면도 됩니까? 아직 지금 단계에서는 원금 감면은 좀 어렵다고 보여지는 지금 단계에서는 원금 감면은 어렵겠지만 좀 나눠서 갚을 수 있는 방법 있다고 하니까 좀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가 전화 걸은 데는 신용회복위원회 아닌가요? 지금 이제 KBS 라디오 방송국으로 전화하신 거고요. 저희는 이제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장님께서 나와서 상담을 해주고 계십니다. KBS 방송국이에요? 네, 지금 방송을 통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연락처 우리 바깥에서 우리 작가가 알고 있으니까요. 네, 연락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런 경우 수입은 없고 농사를 지으시니까 이제 또 농작물 수확, 가을철은 돼야 돼, 이제 돈이 생길 텐데, 이런 경우는 프리 워크아웃 제도보다는 좀 연체를 늘려서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좀 이용하는 게 안 나을까요? 이거 이자가 좀 감면이 된다고 하니까. 그 이제 상담을 한번 해보고 진짜 어떤 상황이신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본인이 소입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족분이 이제 도와주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 내용으로도 저희가 접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신용 대출하고 앞서서 담보 대출인 경우는 좀 다르다고 하셨는데 담보가 있으면 이 프리 워크아웃 제도나 개인 워크아웃 제도 이용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담보대출이 있다고 해서 이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자격이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네, 담보대출을 채무 조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시중 은행들은 담보대출에 대해서 연체가 이제 뭐 한 1개월 정도 이상 경과된 경우에 신용회복위원회로 채무 조정을 하다가 담보대출에 대한 채무 조정을 요청을 하면은 저희가 담보대출 채무 조정도 이제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시중은행의 담보대출 상한 조건보다는 또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기존의 시중은행의 담보대출 조건도 요즘 금리가 낮기 때문에 장기간 이제 분할할 수 있는 조건이잖아요. 신용회복위원회도 이제 장기간 분할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측면에서는 비슷한데, 다만 이 기간을 길게 이제 더 길게 이렇게 상환할 수 있게끔 한다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은 기존의 담보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또 이자만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신용회복위원회 조정이 들어가면은 이제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 나가야 되니까 더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겠군요. 예, 간혹 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가중채무자 채무 조정 제도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11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문지홍 지부장 모시고 개인회생, 과중채무자 채무 조정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이제 개인회생하고 파산 면책에 대해서 말씀 듣다 말았는데요.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 이제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데 채무가 이제 워낙 많아가지고 본인의 소득으로도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이러신 분들이 이제 많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입에서 생계비 인정분을 따라 차감을 하고 나머지 이제 금액으로 3년에서 5년 정도 이제 갚아 나가면은 채무가 종결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개인 파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갚을 수 있는 수입 자체가 아주 부족해가지고 도저히 뭐 채무 변제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런 게 어려우신 분들이 대상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이제 최저 생계비의 150% 미만의 수입이 있는 분들이 통상적으로 이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이제 최저 생계비 150% 미만의 어떤 수입이 있기 때문에 채무에 대해서 상한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기책 사유가 면책 불가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보고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면은 이제 개인 파산 면책을 통해 가지고 채무에 대한 상한 책임을 갖다 면제를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다만 이제 개인 파산이나 이제 개인 희생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재산이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부족한 사람들이 이용해야 됩니다. 예,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지금 임금? 이자가. 최저 이자. 네. 이자가 얼마나 됐고, 몇 년도부터 그게 지정이 됐는지 알고 싶어서요. 제가 정확한 그게 개정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저 이율에 대해서 법정 이제 금리 자체가 상한선이 24%, 현재는 24%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로서는. 네. 예. 근데 이제 그게 시행 연도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은 2018년도 내지 2019년도 정도에 시행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전에는 이제 그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했는데
예, 그 이제 시행 시점 이후로는 최고 금리가 24%까지만 허용이 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올해 제도가 바뀌었죠? 24%에서 네, 이거 올해 7월부터 예, 그렇죠. 적용이 된다고. 예, 아직까지는 적용이 안 됩니다. 올해도 7월 달부터 7월 1일부터 예, 적용이 되는 걸로 이렇게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전에 비싼 이유를 내고 계속 쓰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겠네요. 이 비싼 계약 그렇죠. 같은 거. 예. 예, 그 전에 이제 대출 계약이 업종 최고금리 24% 개정 시점 이전에 대출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 전에는 29%까지였는 것 같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는 또 30 몇 프로 정도까지 이렇게 허용이 가능했던 적이 또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의 아주 예전에는 39%까지 대출 금리를 갖다 책정하는 게 가능했었어요. 어쨌든 예. 그래서 대출 계약 시점에 그 시점에 적용되었던 최고 금리가 뭐 어떤 금리였는지가 중요한 거고요. 실제로는 이제 그 이후 개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소급해서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고요. 만일에 이제 그런 대출에 대한 부담이 많으시다고 하면은 채무 조정이나 이런 쪽을 이용하셔가지고 금리를 낮추는 조정을 받으신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 이율이 굉장히 옛날에 높게 네, 예. 받고서 계속 갚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예. 네, 법정 이자보다 세게 체결이 돼가지고 네, 예. 그런 거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를 지금 와서 이제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하는 것 자체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무 조정을 신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일 이제 본인이 수입이 혹시 정기적인 수입이 발생하고 있나요? 네. 네. 혹시 이제 4대 보험 되는 직장에 이제 근무를 하시고 그러시면은 네. 대출을 갈아타는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기존에 고금리로 쓰시고 계신 대출 금액이 있고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서민금융 이용 대상자가 되실 수 있다고 하면은 서민금융 이용자에 대한 대출 햇살론이라든지 이런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대출로 기존의 대부업체 채무를 갚는 형태로 이자 부담을 줄이는 것도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대부업체 말고 사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채는 이제 불법 사채의 경우에는 불법 사금융이라고 하면은 허가받지 않는 대부자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이제 그 대부를 할 때는 구청이나 시청 이런 쪽 등록을 하고 이제 대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금리가 이제 언제 몇 프로 금리로 내고 계신 거예요? 그게 한 2천만 원에 160? 160은 몇 프로예요? 이게? 한 달에 내시는 돈이 그러면은 예. 그건 불법 사채라고 보시면 되고요. 2천만 원은 일수 형태로 쓰시는 건 아니고 한 달에 월할 이자를 160만 원 내신다는 거예요. 예. 그거는 이제 불법 사금융에 해당되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신고 대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면은 이자 부담을 갖다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셔도 될 거예요. 신고를 해서 이제 조치를 취하고 나면은 법정금리 이상으로는 받지 못하게끔 돼 있고 해당 대부업체나 사금융업자는 처벌받도록 하고 있거든요. 금융감독원에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쪽으로 전화하셔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구제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법무사에 이렇게 서류상 그렇게 했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증을 받고 이렇게 대출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게 해도 마찬가지죠. 네. 벌써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문지홍 지부장 모시고 과중 채무 조정 제도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재갈철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